60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건강을 더 챙기셨을까요? 아니면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셨을까요? 혹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쏟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는 누군가에겐 은퇴의 시작이고 또 누군가에겐 인생 후반전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 줄은.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거라 믿었고 중년이 되면 가족과 일로 바빴지만 60대가 되면 비로소 나에게 시간이 생기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상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뉴스를 보면 60대 이후 만성질환 발병률은 급격히 오르고 경제적 빈곤과 외로움 그리고 무기력감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위기들이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뭘 그렇게까지 미리 준비해야 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안일함 때문에 후회라는 이름의 짐을 안고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말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은 어느 날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멀어질 뿐입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건 건강 관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정작 그 시기엔 별일 아니라고 넘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지나친 통증과 피로가 결국 큰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작은 감기도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낙상 사고가 잦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져 결국 건강 수명이 단축됩니다. 치매와도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걷기 30분, 종아리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근육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 건강검진, 짜고 기름진 음식 줄이기, 수면 습관만 잘 지켜도 노년기 건강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늦었다고요?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은 늘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 어떤 노력보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훨씬 자유롭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습관부터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가진 게 적어서가 아니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방향이 없었던 게 더 힘들었죠. 퇴직하고 한두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가보고 싶던 곳도 다녀오고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도 해보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활 언제까지 가능할까? 혹시라도 아프면 그땐 어떻게 하지? 많은 분들이 노후의 가장 큰 걱정으로 돈을 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매달 연금도 나오긴 하지만 정작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기준이 없으니 마음 가는 대로 쓰다 보면 어느새 잔고는 줄고 막상 급한 일이 생기면 손 쓸 여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자녀를 돕겠다고 대출을 받거나 체면 때문에 무리한 소비를 하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방치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지금 이 시기엔 자신을 먼저 챙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돈은 많이 모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하며 쓰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갈립니다. 생활비, 비상금, 장기자금.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제도적 혜택은 없는지, 쓸데없는 보험은 없는지, 소비 습관은 어떤지 차근차근 점검해 보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와서 뭘 계획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말이 내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지도 모릅니다. 작은 정리가 불안을 줄이고 작은 준비가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있는 돈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순간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집니다. 문득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괜히 방해될까 싶어 손이 머뭇거려지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거리가 생기고 자녀들도 바쁘단 이유로 연락이 줄어들고 예전엔 자주 만났던 친구들조차 하나둘 소식이 끊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에도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외로움이 채우고 때론 무기력함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무서운 건 혼자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스스로 관계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매달 한 번이라도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동네 노인정이나 문화센터에 나가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작은 인연을 맺는 일.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삶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멈추고 있으면 점점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관계는 생각보다 금세 다시 이어집니다. 우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자라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려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진심이 담긴 대화, 가벼운 웃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게 바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오랜만에 내 마음이 설렐 수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익숙한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생각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일상을 흔드는 건 아주 사소한 새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 낯선 기계 하나, 아직 서툰 취미. 그 작은 배움 하나가 멈춰 있던 삶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스마트폰 하나 배워두고 나니 세상이 다시 열렸다고 말합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안부도 나누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과 활기를 다시 되찾은 거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서툰 악기를 배웠고 또 어떤 분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 새로운 언어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공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배움은 더 이상 성적이나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똑같던 하루의 질문을 던지고 내 안의 감각을 깨우는 일입니다. 잊고 있던 설렘과 집중력,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뭘 새로 배운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배움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다시 움직이려는 내 마음입니다. 인생 후반의 배움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시간, 그 배움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루하루가 남의 삶 같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크게 성공했을 때도 아니고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밥 먹던 저녁, 오랜 친구와 공원길을 걷던 시간,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가장 깊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그 순간들을 얼마나 자주 지나쳐 왔을까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기만 했던 날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쌓이니 어느새 내 인생인데도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집니다. 이제는 조금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야 할 시기입니다. 하루 5분 조용히 앉아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말이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와서 뭐가 달라져?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 작은 마음 씀씀이에서 생겨납니다. 아침 햇살이 반가워지고 차 한 잔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겁니다. 가진 걸 줄이더라도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속도를 늦추더라도 인생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기대가 아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끝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을 더 잘 살겠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이야기를 미루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운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는 그 순간일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힘들까봐. 그 마음을 알기에 더더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장례 방식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 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됩니다. 막연한 혼란 대신 당신의 선택이 남겨진 이들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건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하루를 훨씬 더 진지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고 삶이 달라지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떠나는 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의 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앞만 보고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을 비로소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기입니다. 끝을 준비하는 용기, 그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을 더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땐 왜 몰랐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지금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때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 속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건강을 챙기고 돈을 계획하며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배움을 즐기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간다면 앞으로의 삶은 얼마든지 새롭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품격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의 하루가 내일을 바꾸고 지금의 선택이 훗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죠.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조용한 변화들이 쌓이면 반드시 따뜻하고 단단한 노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